안녕하세요. 동화책 라디오의 에어리입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잠을 위해 에어리가 들려드릴 오늘의 이야기는 오즈의 마법사입니다. 겁쟁이 사자. 도로시와 친구들은 계속해서 울창한 숲을 걸어 나갔습니다. 노란 벽돌이 깔려있긴 했지만 마른 가지와 낙엽들이 수북이 쌓여있어 걷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새들은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너른 벌판을 좋아하는지라 이 숲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무 사이에 숨은 짐승들이 낮게 으르렁대는 소리는 이따금 들렸습니다. 그때마다 도로시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하지만 토토는 뭔가 낌새를 차렸는지 짖지도 않고 도로시 옆에 찰싹 달라붙어 걸었습니다. 얼마나 가야 숲이 끝날까요? 도로시가 양철 나무꾼에게 물었습니다. 에메랄드 씨는 나도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는데 오지에 사는 에메랄드 씨에 가까워질수록 주위가 아름다워진대요. 하지만 위험한 곳을 지나야 하는 먼 길이라 하셨어요. 그래도 기름토만 옆에 있으면 남 두렵지 않아요. 허수아비도 다칠 염려가 없고요. 그리고 아가씨는 이마에 착한 마녀의 입맞춤을 받았으니 그 표시가 아가씨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거예요. 그러자 도로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토토는 누가 지켜주죠? 토토가 위험에 빠지면 그땐 우리가 나서야지요. 양철 나무꾼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숲에서 무시무시한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커다란 사자 한 마리가 길로 뛰어들었습니다. 사자가 앞발을 한번 휘두르자 허수아비가 빙글빙글 돌며 길가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양철 나무꾼을 공격했습니다. 순식간에 양철 나무꾼이 귀 위에 털썩 엎어지더니 꼼짝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몸에 아무런 상처도 남아있지 않자 사자도 흠칫 놀라는 기색이었습니다. 이제 적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토토는 마구 짖으며 사자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커다란 사자가 작은 강아지를 물려고 입을 딱 벌렸습니다. 토토가 죽을까봐 겁이 난 도로시가 위험한 줄도 모르고 사자에게 달려들어서는 있는 힘껏 코를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감히 토토를 물려고? 커다란 맹수가 불쌍한 강아지를 물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그러자 사자가 콧등을 앞발로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난 안 물었어요. 하지만 물려고 했잖아요. 덩치만 큰 겁쟁이 같으니라고. 도로시가 쏘아붙였습니다. 사자가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요.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날더러 어쩌라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불쌍한 지푸라기 허수아비나 공격하는 주제에. 도로시가 허수아비를 일으켜 똑바로 세우고는 톡톡 두드려 모양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자가 놀라 물었습니다. 지푸라기라고요? 물론이죠.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채 도로시가 대꾸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나가떨어졌군요. 빙그르르 돌아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럼 저기에 있는 것도 지푸라기로 만들어졌나요? 아니요, 양철이에요. 도로시가 양철 나무꾼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내 발톱이 뭉툭해질 뻔했군요. 발톱에 양철이 긋기는 순간 등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런데 아가씨가 애지중지하는 저 작은 동물은 뭐죠? 내 강아지, 토토예요. 양철인가요? 아니면 지푸라기인가요? 둘 다 아니에요. 토토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물이에요. 네, 참 신기하게 생긴 동물이군요. 이제 보니 진짜 작은데요? 나 같은 겁쟁이가 아니면 물 생각조차 안 할 정도로 말이죠. 사자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쩌다 겁쟁이가 됐죠? 도로시가 놀란 눈으로 이 커다란 동물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사자는 덩치가 망하지만 했습니다. 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아마 태어날 때부터 겁쟁이였나 봐요. 숲속에 사는 동물들은 당연히 내가 용감할 거라고 생각하죠. 사자는 어디서나 동물의 왕으로 대접받으니까요. 내가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면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벌벌 떨며 귀를 터주죠. 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겁이 나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으르렁대기만 하면 다들 죽어라 주랭랑을 치죠. 코끼리나 호랑이,
곰이 덜며들려고 하면 오히려 도망치는 쪽은 내 쪽인데 말이에요. 난 그 정도로 겁쟁이에요. 그런데도 내 울음소리만 들으면 하나같이 정신없이 꽁무니를 빼거든요. 물론 그럴 때 난 절대로 뒤쫓아가지 않죠. 그러자 허수아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돼. 동물의 왕이 겁쟁이라니. 사자가 꼬리끝으로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슬프고 불행한 거예요. 하지만 위험이 닥치면 심장부터 두근거리는걸요. 심장병이 있나 보죠? 양철 나무꾼이 말했습니다. 그럴지도 몰라요. 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철 나무꾼이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심장이 있다는 증거니까 오히려 기뻐해야지요. 난 심장이 없어서 심장병에 걸릴 수도 없거든요. 사자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없었으면 겁쟁이가 안 됐을지도 모르잖아요. 허수아비가 물었습니다. 그럼 머리에 뇌는 있어요? 있을 거예요.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나는 뇌를 달라고 부탁하러 위대한 마법사 오즈를 찾아가고 있어요. 내 머릿속엔 온통 지푸라기뿐이거든요. 그러자 양철 나무꾼이 말했습니다. 난 심장을 달라고 부탁할 거예요. 도로시도 거들었습니다. 난 토토와 함께 캔자스로 보내달라고 할 거예요. 겁쟁이 사자가 물었습니다. 오즈가 나한테 용기도 줄 수 있을까요? 나한테 뇌를 줄 수 있다면 용기도 문제 없을 거예요. 허수아비가 대답했습니다. 나한테 심장을 줄 수 있다면 양철 나무꾼이 덧붙였습니다. 나를 캔자스로 돌려보내줄 수 있다면 도로시도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괜찮다면 나도 같이 가고 싶어요. 용기도 없이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도로시가 반기며 말했습니다. 물론 좋아요. 덕분에 다른 동물들이 얼씬도 못할 테니 말이에요. 그렇게 쉽게 겁먹는 걸 보면 다른 동물들은 사자님보다 더 겁쟁이인 게 틀림없어요. 그건 그래요.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더 용감해지는 건 아니죠. 자기가 겁쟁이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도로시와 친구들은 다시 길을 떠났고 사자도 도로시 옆에서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처음에 토토는 새로운 길동무가 영 못마땅했습니다. 사자의 커다란 입에 물려 죽을 뻔했다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차 마음이 누그러졌고 이내 사이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늘은 더 이상 아무 일 없이 평화로운 여행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양철 나무꾼이 길 위를 기어다니는 딱정벌레 한 마리를 밟아 죽인 일이 있긴 했습니다. 생물들이 다칠까봐 늘 조심해오던 양철 나무꾼은 이 일로 무척 속이 상했습니다. 나무꾼은 길을 걸으면서 슬픔과 후회의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천천히 볼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이 턱관절에 닿으면서 나무꾼의 턱에 금방 녹이 슬고 말았습니다. 도로시가 양철 나무꾼에게 무언가 질문을 했을 때 턱이 붙어버린 양철 나무꾼은 입을 벌릴 수가 없었습니다. 겁에 질린 나무꾼이 온갖 몸짓을 해가며 도와달라고 애원했지만 도로시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사자는 사자대로 뭐가 잘못된 건지 몰라 허둥댔습니다. 하지만 허수아비가 도로시의 바구니에서 기름통을 꺼내 나무꾼의 턱에 기름을 뿌렸습니다. 잠시 후 나무꾼의 입이 열렸습니다. 이번 일로 잘 보고 걸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내가 땅짝벌레나 다른 벌레를 죽이게 되면 또 이렇게 눈물을 흘릴 테고 눈물에 턱이 녹슬어 말을 못하게 될 테니까요. 그 후로 양철 나무꾼은 길만 내려다본 채 조심조심 걸음을 옮겼고 작은 개미 한 마리라도 발견하면 다치지 않게 발을 들어 넘어갔습니다. 양철 나무꾼은 자신에게 심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어떤 것에도 잔인하거나 쌀쌀하게 굳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은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심장이 있으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심장이 없어서 무척 조심해야 해요. 물론 오즈한테 심장을 받으면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꿈 꾸시고요. 잘 자요.